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염소하고 소독에 대해서 조금 봤는데 우리 염소가 물에 들어갔을 때 혹은 염소 이외에 어떠한 소독제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는 특히 대장균 계통, 소화기 계통에 우리 대장 속에 있는 걸 대장균이라고 해요. 대장균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부활현상은 뭐냐 하면 부활현상 빨간색으로 줄 한번 치세요. 별표 하나 치고 염소 등으로 소독할 때 일단 사멸되었다고 본 세균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다시 재차 증식하는 현상으로 그 원인은 불명하지만 염소는 시스트 아포 주머니가 있는 것을 갖는 균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 요 주머니 아포 후에 증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걸 after growth 재증식 현상, 부활 현상이라고 합니다. 부활.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 염소. 자, 암모니아 염소는 뭐냐 하면 염소를 물에 타면 HOCl하고 OCl-가 생겨나지요. 그때 암모니아가 있으면 하나의 염소가 붙어있는 NH2Cl 하나 그 뭐라 그래? 모노라고 부르죠. 모노클로라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HOCl이 이놈하고 또 반응을 하게 되면 Cl이 두 개 붙어 있죠. 두 개는 뭐라 그래? D라고 하죠. D. 그죠? 디클로라민. 그 다음에 세 개가 붙어 있는 걸 뭐라 그래? 트리클로라민이라고 해요. 자, 트리클로라민은 소독력이 없어요. 대신에 모노클로라민, 그 다음에 디클로라민, 그 다음에 HOCl, OCl-는 소독력이 있어요. 되게 그럼 문제력이 되게 좋지. 다음 중 소독력이 없는 것은 그래서 트리클로라민, 그 다음에 디클로라민, 그 다음에 모노클로라민, HOCl. 답은 트리클로라민 되는 거죠. 소독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문제력이 되게 쉬워서 요걸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HOCl은 소독력이 있어. 그 다음에 pH의 변화에 따라서 OCl- 소독력이 있어. 그 다음에 모노클로라민도 소독력이 있어. 그 다음에 디클로라민도 소독력이 있어. 대신에 트리클로라민 얘는 소독력이 없어. 소독력이 없는 걸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자, 염소의 주입량. 자,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평상시의 염소 주입량은 여러분들이 수돗물을 틀었을 때 유리 염소량, HOCl, OCl-, 그 다음에 무슨 그런 그 소독에 관계되는 그런 염소의 양이 0.2 ppm 이상이 되도록 주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화장실에 가가지고 비커에다가 물 담아오면 소독약 냄새 나요. 그게 뭐냐 하면 관말, 수도관 말다, 수도를 틀었을 때 0.2 ppm이 있어야 돼. 그죠? ppm이 뭐라고 해서 part per million. 그죠? 밀리언. 그러니까 그 10의 6승분의 1이 있어야 돼. 다음 경우에는 0.4 ppm이 됩니다. 언제? 비 올 때. 그죠? 자, 주입량은 여과수의 수질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데 탁도가 끼거나 아니면은 여름철에 그 세균학적인 오염이 우려될 때는 0.4 ppm 이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하는 거죠. 그죠? 자, 염소는 살균제인 동시에 강력한 산화제이므로 수중에 유기물이나 세균 등이 있으면 염소는 이에 작용을 하고 다시 살균과 산화가 종료하기 전까지 소비는 계속된다. 즉, 저기 비커에다가 깨끗한 물을 떠다놓고 여기다 염소를 딱 주입을 하면 염소 농도가 쭉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반응을 해요. 그죠? 근데 산화하고 소독에 필요한 그 양을 염소 요구량이라고 해요. 내가 여기다가 더러운 물을, 그러니까 우리 학교 앞에 가면 가와천? 우리 학교 앞에 있는 그 그 천에다 물을 딱 떠서 염소를 집어넣잖아요. 염소가 순식간에 반응을 해서 쭉 줄어들어버려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살균하고 산화하고 소독하는 데 필요한 양을 바로 염소 요구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염소 요구량이 높은 물은 더러운 물이에요. 염소 요구량이 높은 물은 더러운 물이에요. 따라서 우선 물의 염소 요구량을 측정하고 여기에 필요한 잔염소량을 첨가하는 것을 염소 주입량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 즉, 염소를 딱 주입을 하면 그래프가 나오면 기호야 얼거나 떨거나 분노하지 말고 X축이 뭐를 뜻하는지 Y축이 뭐를 말하는지를 먼저 보라 그랬지. 그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은 염소를 계속 늘려서 주입을 해. 근데 염소를 맨 처음에
이건 잔류염소량이야. 잔류염소량이 0.2ppm 이상 내가 유지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맨 처음에 염소를 딱 타면 반응이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염소가 나타나질 않아. 그러면 소독하고 산화 다 끝나고 나서 염소가 찡 나타난단 말이야. 그죠? 자, 이게 주입 염소량이고 염소 요구량이야. 요걸 합쳐가지고 염소 주입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워야 될 거 0.2ppm 외우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염소를 주입할 때는 건식하고 습식이 있는데 최근에는 습식만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건식은 뭐야? 여러분 염소 가스가 녹색 가스예요. 그래서 어디 나오냐 하면은 여러분 독일 분들이 그 유태인들 죽일 때 염소 가스 사용했어요. 그 염소 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애들부터 먼저 주고 키 작은 애들부터. 그걸 독일 분들이 유태인을 죽일 때 사용을 했어요. 애들 먼저 죽는 거 보라고. 그래서 기차나 아니면 컨테이너 박스에 사람들 몰아넣고 염소가스를 주입을 하게 되면 애들이 먼저 죽어. 해가 다 찢어져서 죽어. 그래서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건식을 잘 사용을 안 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자, 습식은 수중에 혼합하기 쉬우나 건식은 가스상으로 주입되므로 가스가 발산되기 쉽고 주입률이 불균형이 되고 체관율을 부식시키는 결점이 있기 때문에 건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자, 염소를 착수정에 타거나 아니면 친전지, 여과지, 친전지에서 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프리라는 말은 전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가 뭐야? 프리바이오틱스. 요즘 먹는 거 있잖아요. 유산균 같이 먹는 거, 따가지고 먹는 거. 그게 대장균이 되기 바로 직전에 대장균의 먹이를 먹는 거예요. 몸에 좋은 유익한 대장균의 먹이를 우리가 먹어주는 거다. 그래서 그걸 뭐예요? 프리바이오틱스. 프리라는 말은 전이라는 뜻이죠. 뭐뭐 하기 전. 여과 전에 염소를 주입하는 것을 전염소 처리라고 하고 보통 신전 전에 원소에 주입을 한다. 대부분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염소를 주입하는 것은 후염소 처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독은 후염소 처리라고 하고 산화의 목적으로 쓰이는 것을 우리 전염소 처리라고 합니다. 전염소 처리는 원소가 심하게 오염되고 세균, 암모니아성 질소와 각종의 유기물을 포함해서 친전 여과의 정수법으로만 제거되지 않는 경우 뭐가 있냐면 용전성 물질인 철하고 망간 같은 것을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Fe2가를 산화시켜서 Fe3가로 만들면 우리가 눈에 보는 녹이 되는 녹. 그래서 철들이 물에 녹아있던 놈들이 3가가 되면 불용성으로 석출되어 나와서 가라앉아. 그죠? 망간도 거듭이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탈염소. 내가 실수로 염소를 과다하게 주입했을 경우 이 염소가 다른 물질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염소를 제거시키는 것을 디클로리네이션. 자, 탈염소라고 합니다. 자, 여기 뭐 산성 아황산 나트륨, 치유황산 나트륨, 아황산 나트륨, 과망한산 칼륨, 활성탄소가 사용되지만 많은 수량의 처리에는 봄배에 넣어 아황산가스를 줄여다. 이 봄배라는 게 뭐냐면 반응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응조. 봄배 어떻게 생겼냐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모프 탱크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다 넣어서 아황산가스를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염소가 없어진다. 뭐로 나가냐 하면은 황산이 돼버려서 염산과 황산이 돼버려서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THM 요거 별표 하나. THM 별표 하나. 이게 뭐냐 하면 메탄에 염소가 이제 그 방향족, 할로겐족 원소들이거든. 하나씩 또 화학 안 배웠잖아요. 한장하겠네 진짜. 네. 그래서 이 할로겐족이 뭐냐면 염소, 궁소 이런 것들의 쭉 계열들이 바로 할로겐족이에요. 그러면 메탄에 할로겐족 원소가 3개 붙었을 때가 트리할로메탄이라고 해요. 트리할로메탄. 몇 개 붙었다고? 트리가 몇 개야? 3개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 발암 물질이에요. 발암성 물질이 아니고 발암 물질이야. 그러니까 염소를 우리가 주입을 하게 되면은 그 소독 부산물로 THM이 생긴다. 바로 트리할로메탄 THM이 생긴다라는 거죠. 1974년에서 한동안 연구가 막 집중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게 뭐냐 하면 1979년에 EPA가 뭐냐 하면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국의 환경청을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환경부라서 Department of Environment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환경부가 없어요. 환경청이야. 그래서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음료수 규칙 개정 안에서
최대 오염 농도, 즉 THM의 농도를 0.1 ppm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THM 먹으면 안 걸려요. 안 걸려. 자, THM 전구산물이 함유된 이 전구산물이 뭐냐면 유기물인데 유리염소를 첨가해서 반응 시간이 길어지면 생겨요. 즉 신선한 수돗물에서는 24시간 동안 수돗물 섭취하면 생기질 않아. 뭐 생기긴 생기는데 적게 생겨. 대신에 우리 휴가 같은 거 많이 가고 하면 관로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잖아.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는 관로가 까불받고 있는데 그대로 안 쓰잖아, 그지? 그때는 물을 조금 빼는 게 좋아요. 바지락 물을 좀 빼서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때 물속에 제거가 되지 않은 용존 유기물질하고 이 염소가 만나서 THM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자, 제거 기술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한 번만 읽어보고 놔두세요. 자, 그 밖에 소독법. 자, 우리 소독이라고 했죠. 세균 없애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을 걸, 우리 횟집, 비브리오균이 많이 나오는 횟집에 가보면은 저희 횟집에서는 오존으로 살균합니다. 저희 횟집에서는 UV 소독을 합니다.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오존은 산소 원자가 3개예요. 형광등에서도 나오고, 사실 여러분 그 복사집 가보면 약간 비릿한 냄새 나죠. 약간 비릿한 냄새 나죠.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에너지를 복사할 때 보면 이렇게 불빛이 하나 지나가지, 그지? 그 정도의 에너지원이 있으면 오존은 생성이 돼. 그래서 복사집 가면 8시간 근무하고 오존 밖에 나와 있어요. 그 오존 맡으면 사람의 상태 별로 안 좋아. 자, 오존은 3개의 산소 원자로 되어 있고, 제3원자는 결합이 약해 쉽게 분리되어서 발생되는 산소로 되는 성질이 있다. 그러니까 O3라고 보통 우리 오존이라고 하는데, 우리 오존층 파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살균 얘기 있어요. 자, 오존은 불소 다음으로 강력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다. 전 지구상에서 가장 산화력이 센 게 불소예요. 그래서 구미에 불소 누출 사고 뭐 이런 거 터지잖아요. 불소는 산화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탁 버려 이게. 그 탄다는 얘기가 바로 산화야, 산화야. 그래서 오존은 불소 다음으로 강력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고 탈취, 탈색, 살균 및 유기물을 분해하는 능력이 있다. 장점과 단점을 알아야 된다. 근데 염소에 비해서 물에 화학 물질이 남지 않고 물에 염소와 같은 취미를 남기지 않으면 유기물에 한 이 취미가 제거된다. 근데 단점은 뭐야? 가격이 비싸고 소독에 잘 효과가 없어서 염소를 또 타야 되고 복잡한 오존 발생 장치가 필요하다. 3번은 1번하고 같은 게지. 발생 장치가 비싸니까 당연히 못 가겠지. 자, 자외선 울트라 바이올렛 무지개 색깔. 무지개 색깔. 그렇지. 바이올렛은 무슨 색깔이고? 보라색. 그 울트라 바이올렛이 우리가 빛을 딱 분해시켰을 때 빨주노초 파란 보가 바로 이 자외선 이게 있네. 한 273 나노미터 정도 되는 그러한 파장을 가진 바로 그 보라색 색깔이다. 자, 여기도 자외선을 쪼이기만 하면은 이 미생물들이 죽는 게 아니고 불활성화가 돼요. RNA 같은 것들이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 자외선에 대해서는 한번 읽고 넘어가 봅시다. 자, 특수 정수라고 되어 있어요. 철망간 제거하려고 그러면 철망간은 무조건 산화시켜야 돼. 무조건 산화시켜야 돼. 그래서 산화시킬 때 말해서 공기 집어넣으면 되겠지. 맨 첫 번째가 산화라는 말이 산소를 집어넣으면 돼. 혹은 태워버리면 돼. 그래서 철망간을 제거하는 방법에는 공기 공급법, 에어레이션, 예전부터 사용한 방법으로 노즐에서 물을 안개상으로 분출시켜 CO2를 제거하는 동시에 공기 중에 산소로 철망간을 산화시킨다. 그래서 철을 2가에서 3가로, 망간 3가에서 4가로. 근데 좀 더 산화시키면 망간을 4가에서 7가로 만들면 또 용존돼 버려요. 근데 망간이 많이 있는 물은 표시가 핑크색이야. 그 망간은 사람 몸에 조금은 필요하지만 과다 섭취하면 문제가 생겨요. 철도 마찬가지지. 야, 이거만 철 좀 들어라. 철 먹으면 안 되지, 그지? 진짜 철 먹으려고? 아니지. 자, 그래서 예전부터 많이 사용한 방법인데 공기를 주입을 하면 된다. 공기를 주입하면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2가를 3가로, 망간은 3가를 4가로 바꾸면서 석출돼서 가라앉아버려요. 자, 그 다음에 알칼리제법. 자, 화합물과 함께 콜로이드 상으로 된 철에 유효한 방법인데, 알칼리제로는 소석회하고 소다외를 주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화학식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화학식은 외울 필요가 없는데, 자, 보시면은, 철하고 세 개가 붙어 있죠? 그래서 상가가 이루어진다. 원래 요놈은 용존되어 있을 때는 이가로 있단 말이에요. 두 개 붙어 있지. OH 마이너스. 그래서 얘가 플러스 이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 망가는 3가에서 4가로 가요. 잘못 쓰신 거예요. 자, 염소고, 아까 내가 염소 주입하면 어떻게 돼? 철하고 망간이, 철은 2가에서 3가로, 그 다음에 망간은 3가에서 4가로 바뀐다고 했죠. 그 다음에 과망간산 칼륨이라는 것도 과망간산 칼륨 배웠어요. 언제 배우면 COD 할 때 배웠어. 되게 산화력이 있어요. 내가 과망간산 칼륨 가지고 장난치다가 비싸게 대학생 때 또 뭐 좀 들으려고 또 비싼 청바지 하나 사 입었는데 바지가 싹 다 탁거렸어. 그죠? 그 다음에 과망간산 칼륨, 야, 얘 또 왔다. 자, 그 다음에 적폐산화법. 말벌이 들어와서, 말벌이 들어와서, 잠깐만, 있습니다. 얘야, 조금만 기다려라. 자, 그 다음에 적폐산화법. 자, MnO2를 인공적으로 부착시킨 망간산화, MnO2를 함유한 광석을 여과사로 장염소 처리하는 방법인데, 이때 망간사법은, 야,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근처 꿀집인가 봐요. 그래? 야, 이 묶어봐라. 죄송합니다. 벌 때문에 조금 더 있는데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수연합법. 우리나라에서는 경도가 높은 예가 별로 없어. 연합법은 보일러나 용수, 공용수에 사용될 때가 많다. 그러니까 경수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경수는 경도가 높아. 경도가 높아. 경도가 높은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많은 물이야. 그래서 그 방법 중에서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 경수는 빨래할 때 비누가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연하는 방법은 끓이는 방법이 뭐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일단 들어갈 게 그렇고 석회소다법. 탄산 경도에는 소석회를 가해서 연구 경도인 비탄산 경도는 소석회를 가하면 좋다. 그러니까 석회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 제올라이트라고 여러분들 그거 토질 시간에 방수막 칠 때 쓰는 제올라이트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우리 유충 사고에 활성탄을 사용을 하죠. 그 활성탄을 맨 마지막에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냄새하고 맛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미의 원인이 냄새 취자. 이 취미를 영어로 뭐라? 너 취미가 뭐고? 합이. 그지? 이게 합이 아니야. 취는 냄새 취자야. 미는 맛이야. 미각이라는 말 쓰죠. 그래서 조류와 같은 식물이 부패할 때 풀냄새, 호미냄새, 조개냄새가 나고 저수지에 물에 많다. 조류 증식계는 황산동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황산동 이게 뭐라노? 그 황산반토. 진흙 같은 걸 막 파놓죠. 거기 보면 황산동이 붙어 있어서 황산동은 동이 구리예요. 그 파란색 알갱이 있는데 그 황산구리를 황산동이라고 해요. 황산동으로 주면 조류가 죽어요. 그 다음에 철 많이 사용하고 어쩌고저쩌고 쭉 가면서 이걸 잡으려고 활성탄을 가지고 많이 써요. 수돗물에서 이 취미 문제 해결하려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활성탄이다 이거죠. 활성탄. 그래서 취미의 원인은 이러이러한 불쾌한 냄새들이 많이 들어가는 사유들이 다 있어요. 근데 제거는 어떻게 하냐? 에어레이션, 오존, 활성탄소. 자, 이게 활성탄소가 잘못 알았지만 그 유충이 생겼다는 바로 그 숯. 그래서 냄새 제거하라고 집에서 숯 드는 사람들 많죠. 이 활성탄이 뭐가 있냐면 흡착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 냄새나 집에서 왜 숯 갖다 놓으신 분들이 있죠. 거실에다가 그 냄새 잡으려고. 그 냄새를 잡아요. 자, 근데 활성탄소를 실제로 수천장에 쓸 때는 모래 알갱이만큼 있는 걸 입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보다 훨씬 더 밀가루처럼 곱게 빻아놓은 걸 분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입상하고 분말은 직경이 틀려. 입상이 뭐냐 하면 그래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듈. 왜 커피 알갱이 정도 되는 걸 우리 입상이라고 해요. 자, 근데 분말 활성탄은 친전전의 주입용이고 미세 분발이므로 취급이 어려우며 사용 후에는 버리는 결점이 있고
활성탄이 옷에 묻으면 지질 않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후자는 여과제는 보통 여과제에서 사용을 하며 여과 후에 제여과제로 사용을 하는데 바로 그 유충이 나왔는 데가 바로 이충이 만냄새 물질을 잡기 위해서 여과지에서 사용을 하다가 그 위에 있던 그 뭐라 하노 깔따구가 알을 낳아서 유출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원인은 몰라요. 나는 거기서 나왔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자, 근데 입성 활성탄의 경우에는 노에서 태워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비싸. 이거 중국산 요즘 많이 들었는데 이거 비싸. 활성탄 되게 비싸요. 그래서 좋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을 하려고 활성탄을 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 고도 처리라고 합니다. 자, 이온 교환에 의해서 물 처리 원리는 물속에 있는 이온을 교환을 함으로써 제거를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온 중에서는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있죠. 자, 양이온은 양이온 교환제, 음이온은 음이온 교환제에 의해서 제거를 합니다. 이거는 읽어보지 마세요. 우리 이온 교환은 폐수 처리할 때 사용을 하지 수처리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중여과는 뭐냐면 우리 닫힌 여과라는 거 배웠죠. 다른 여과제에서 재차 여과하는 방법으로 원수가 진짜 안 좋을 때 써요. 그러니까 1단은 보통 급성 여과라고 2단은 보통 완성 여과를 하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네요. 완성 여과하는 물이 가장 맛있다. 그래서 완성 여과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레이너는 아주 미세한 철망, 진짜 미세한 철망을 우리 마이크로 스트레이너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마이크로 스트레이너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활성탄 처리 아까 배웠죠? 활성탄소라고 배웠죠? 활성탄 처리는 통상 정수 처리로서 제거할 수 없는 뭐 제거해? 이취미, 합성세제 냄새, 페놀률 냄새, 기타 유기물 등에 적용이 되는데 활성탄에는 내가 뭐 있다고 그랬어요? 직경이 작은 분말을 쓸 때는 이건 전처리에 사용을 하고요. 입상 활성탄은 여과가 끝난 다음에 사용을 합니다. 요 표는 보지 마세요. 고도 정수 처리 별표 하나 치세요. 자, 일본 말인데 이거 다른 거다 이거. 자, 여기서 보면 일본의 경우에 통상의 정수 처리 방법으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악취물질, 트리알로메탄, 그 다음에 색도 암모니아성 질소, 음이온 계면 활성제, 비누, 세제 등을 처리를 목적으로 도입하는 활성탄 처리 시설, 오전 처리 시설, 생물 처리 시설을 지칭한다. 다음 중 고도 처리 시설이 아닌 것은 모래여과, 활성탄 처리 시설, 오전 처리 시설, 생물 처리 시설이면 몇 번? 1번. 모래여과는 고도 처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고도 정수 처리는 통상의 정수 처리 방법 뭐야? 급소거나 완소거나 그 다음에 침전, 여과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을 때 활성탄 처리 시설, 오전 처리 시설, 생물 처리 시설을 지칭을 하는 거다. 그래서 고도 정수 처리는 통상의 정수 처리 공정인 응립, 침전, 여과, 소독으로 구성된 기존 정수법으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때 생물 처리, 오전 처리, 활성탄 처리 등의 공정을 단위 또는 조합하여 기존의 정수 처리에 추가 설치하는 것을 뭐라 한다고? 고도 정수 처리다. 다음 중 고도 정수 처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응집, 침전, 그 다음에 생물 처리, 오전 처리, 활성탄 처리 몇 번? 1번. 응집, 침전은 기존의 통상적인 정수 처리 공정이지 고도 정수 처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그죠? 자, 고도 정수 처리 공정의 도입 필요성의 판단. 자, 여기서 보면 고도 정수 처리를 요즘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수질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더러운 데가 금강인 것 같아요. 금강인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수질 문제 때문에 가장 분쟁이 많이 생기는 곳이 대구하고 부산이에요. 어느 쪽이 상류예요? 낙동강에? 대구가 상류지. 그래서 대구에서 항상 물을 버려, 더러운 물을. 더러운 물을 버리면 어떻게 돼? 부산으로 쭉 타고 내려가겠지. 그럼 부산 시민이 대구 시민한테 그래. 야, 니네가 버린 물 우리는 식수로 사용해.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부산에. 야, 중앙정부 뭐하냐? 우리도 깨끗한 물 먹게 해달라. 그러니까 부산에 가보면 항상 활성탄하고 그 오전 처리 시설이 도입이 돼 있고 고도 정수 처리를 만들어줬어, 나라에서. 근데 보면 고도 정수 처리가 도입이 되려고 그러면 이취미 문제는 통상의 정수 방법으로 대응이 곤란한 상태. 동일한 수원을 이용하는 정수장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오염 발생원의 인체 상황, 원소의 수질 오염 상황, 호수 등의 부연과 진행 상황에 따라서 1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1번과 같은 상황이 뭐라고? 이침이 문제 등 통상의 정수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고도정수 처리를 붙인다. 고도정수 처리는 뭐라고? 생물학적인 처리, 오존 처리, 활성탄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공정으로 보면 오존 처리, 활성탄 처리, 생물 처리, 막분리 등이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 뵙겠습니다.